네. 아니 근데 그 본인 유튜브에 그 내 이름을 왜 적어갖고 올려놨어? 왜요? 우리 부모님 걱정하게. 블랙리스트? 그 뭐예요? 아, 근거 그거는 있는 제가 거야? 적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저도 받은 겁니다. 저 블랙리스트 누가 올라갔다고 보내주더라고요. 아니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 그 잠도 못 자게 그거 괜히 올려가지고. 아니 뭐 잘 된 거죠, 뭐 거기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니 그 뭔데요 그게? 근거가 있어요? 뭐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고 있고 리박스쿨은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이제 그 댓글 공작과 뭐 극우 어린이 프로젝트 강사 양성 이런 걸로 작년에 저희가 보도했잖아요. 엄청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리박스쿨을 네. 봉지욱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가 대선 기간에 보도를 했고 네. 이렇게 됐는데 잠입 취재도 하시고. 지금 이게 네. 여러 가지로 좀 변질이 돼가지고 새로운 댓글 공작 세력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안타까운 게 진보 진영 안에서 그런 세력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라디오 봉인해제에서 이제 조국 대표도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심되는 특정 몇몇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박스쿨과 연결됐을 것으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리박스쿨은 그냥 하나의 은유적인 단어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집단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2.3 내란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정보사나 방첩사가 공작을 할 때 계엄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총등 군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사복군인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용어로 편의대라고요. 편의대. 편한 옷을 입은 대원이에요. 네. 편의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엄군을 자극해서 시민이 마치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해서 그 총을 쏘게 하거나 강력한 진압을 유도하잖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그게 왔죠. 아니 그거는 그 정보 학교나 가면 네. 배우는 거예요. 그 공작의 일환이에요. 네. 부마 항쟁 때도 있었고 5.18 광주 때도 있었는데 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좀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죠 지금. 드는 상황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합당을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찬성했어 얘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묻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네, 이건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내가 찐명이다. 내가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 대통령과 연락 안 돼요. 대통령의 뜻이 뭔지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충성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실명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지는 않겠는데 예를 들면 뭐 김현지 뭐 부속실장, 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런 소위 말하는 성남파들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내 대통령과 내 직접 연관이 돼 뭐 이러면서 연락이 돼 이게 대통령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의원들의 말을 믿거나 아니면 그 의원들의 말을 추종해 가지고 이 의원들이 주장하는 말을 합당을 반대하니까 이 주장하는 말을 반대하면 야 다 대통령을 망하게 하려는 거슬려는 세력이야.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양한 의견이 토론회장에서 있고 대통령 항상 얘기하는 게 국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뜻인데 대통령을 파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파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뭐 그것이 아니 지금 이야기가 네. 약간 좀 섞여가지고 또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한 걸 네. 수도 있고 리박스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좀 약간 혼란에 빠져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현주 의원 때문이죠.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이란 조직은 이 극우 세력 댓글 공작 조직의 아주 일부 점조직의 하나죠. 이 리박스쿨 세력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그냥 할 뿐이지 거기는 사실상 뭐 우남 네트워크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가 그거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조직에 왜 리박입니까? 이승만 박정희잖아요. 네. 가장 숭상하는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박정희보다 위입니다. 이승만이더라고.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원수예요.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맞아. 박정희가 그 군사 반란 일으켜서 이승만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 둘을 묶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극우 세력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와 아버지는 이승만으로 돼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예전에 보니까 이승만 학당이란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사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승만 학당이란 뭐 단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승만을 추종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줘서
발전시켜 준 거야라고 주장하는 뭐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양반들이 다 엮여가지고 하는 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연결이 돼요. 인물로 이박스쿨이란 곳과 이승만 학당이나 이쪽이 인물로 연결이 됩니다. 직접적인 이 교류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 강사가 여기 강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조직이에요. 인적 교류는 있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이 극우 세력의 조직들인데 네. 이현주 의원의 그 옛날 발언 영상들이 최근에 다시 소환되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보도할 때 그 영상을 몰랐습니다. 이승만 학당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최근에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사실상 찬양하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역사관이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리박스쿨이 하려고 했던 그거 아니에요? 네. 올바른 역사관을 이현주 의원의 그때 당시 입장에서 올바른 역사관이란 건 극우 역사관이겠죠. 네. 지금 보면.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뭐 합당 반대나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리박스쿨이 갔다가 붙은 거죠 여기 이 사건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보여요. 현상 자체는 그렇게 보이고. 하여튼 큰 얘기를 확 던지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건인데 뭐 최근에는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가 반명이냐? 반명입니까? 유시민 작가가? 결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꼭 뭐 민주당의 이현준의 현역 의원 말고 전에도 보면 이명수의 취재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명수는 극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위장을 해서. 라포 형성해가지고. 걔는 진보 유튜브는 안 봐요. 극우 유튜브만 계속 보고 거기서 댓글도 막 달고 이간질을 시켜 이 이명수가 극우 세력을 가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이간질을 시켜 그 작전을 펼쳤어요. 김대남 녹취록 보도할 때 실제로. 실제로 그 네. 작전을 했어? 본인이 거기서 보고 막 하니까 한동훈 편을 막 들면 윤석열이 싫어하고 윤석열 편을 들면 한동훈 쪽에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저쪽에서 리박 세력 일부가 일로 넘어왔구나.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 지지자나 당원을 가장해서 아까 말한 편의대처럼 내부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구나. 공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사에서 이명수 기자님 관련해 가지고 정치 휴민트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보사에서 스카우트 하는 아니 거 아니야? 걔는 위장을 해갖고 김건희한테 갔잖아요. 위장을 해서. 근데 이 친구가 이 얘기하니까 이명수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자기 간첩이냐고. 난파 간첩이라고 그랬나? 네. 대남공작원. 대남공작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지금 섞여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여기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또 너무 하나로 딱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조금 갈라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하라 이거. 내가 합당을 반대하면 합당을 찬성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네. 내가 합당을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자. 그거 했다가 나 양쪽에서 다 욕 먹고 아니 있잖아. 근데 그거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국무회의에서도. 나 계속 거기서 그렇게. 따온 거거든. 아니 이재명 나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작살났어. 거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마. 나 작살났다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현상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이게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뭐 그쪽 리박 세력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겠죠. 네.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위장 잠입을 해가지고 네.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워낙에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설득을 못 시키는데 생각 다를 수 있고 누군가가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막 극구 부인하면 사람이 더 삐뚤어져서 더 열받는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나 좀 잘하자. 예, 그런 생각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이현주 의원 이제 매불쇼가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나름의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서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또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하게 또 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발언과 행보를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상 가운데 그 굉장히 극우적 역사관을 굉장히 열변을 토하는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충격 받았죠. 그러고 지금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법한 발언이 또 존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좌파 쪽에 좀 가서 이들을 좀 포섭을 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 나 욕하지 마라. 그런 발언도 있어요. 그 발언이 있더라고. 고성국 TV에 고성국 나갔죠. TV. 내가 지금 파이를 키우는 거다. 이거는 사실 해명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죠. 예. 예전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바뀌었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좀 표명을 하든지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이현주 네가 키웠잖아. 이런 네. 비판은 전 타당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출연했었으니까 또 출연을 좀 했냐? 이거는 타당한 거고. 네. 예. 엄불쇼야 이제 또. 정적이 흘렀어. 근데 이건 진짜 해명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가 이게 됐든 마치 간에. 그 영상을 보면은 마치 그때의 계획이 지금 실현 중인 것처럼 오해 살 수 있어요. 오해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우리는. 그러면은 그 이제 당사자가 왜냐하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위치에 가 있어요 지금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 얘기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어떤 말이 맞냐? 네, 지금 본인에 대한 오해 소지가 큰 영상들과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오해가 커지기 전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공개적으로 본인 입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네. 저는 지금의 이현주 최고위원의 스탠스. 그 책임 정치지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것은 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일단은 또 지지자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야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입을 한 인재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맞죠.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현주 의원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대통령의 뜻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건 네. 아니죠. 제가 단언컨대 내부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어제.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뜻 아니에요. 근데 아, 저의 또 만약에 이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또 비판 받아도 마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네. 예. 사실 그 민주당에 영입될 때 네. 그 색평 수집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저한테도 그 연락이 온 거야. 예. 근데 저는 분명하거든요. 저는 수도 없이 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플레이어가 아니다. 나는 광대고 뭐 방송하는 사람이다. 네. 근데 세평 수집에 연락이 왔어. 내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하면 나는 이조차도 플레이어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함구했습니다. 그때조차도. 네. 바꿔도 네, 그렇습니다. 아, 책임 회피 아니고요. 네, 책임 회피는 아니고요. 때로는 침묵도 답입니다. 아, 침묵도 메시지가 돼? 그럼요. 아, 알았어. 책임집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까지 네.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사안마다 그걸로만 좀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계하거든요. 네. 예. 그 이상한 거 그거 갖고 와갖고 오늘 뭐야 이거 지금 분위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보니까 야, 오혁진 넌 뭘 한다고 웃고 있어.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하여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또 오늘 제가 말한 말들이 또 다른 논란이 되겠지만 누가 제일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예, 국민의힘 제일 좋겠죠. 지금 그래. 장동영 만난 게 다행이죠. 저거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 큰일 그러면 났습니다. 와 대혼란이 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못하기 경쟁으로 가면 나라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럼요. 네, 잘하기 진짜.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한쪽은 이제 엉망이니까 아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혐오의 단어 언어 쓰지 말자, 배제 언어 쓰지 말자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잘. 네.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메신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네. 산으로 가던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침묵하는 다수가 많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아니 올바른 판단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 상식을 가지고 어제도 사실은
뭐 조불쇼에도 보니까 어제 지기현 선고 재판할 때 제가 보니까 매불쇼 30만 실시간 시청자가 넘고 침묵하는 9명이선 10명 중에 9명이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치한 정도는 한 명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 갖고 내 의사 판단을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 조불쇼 얘기는 왜 또 왔어요? 아니, 조불쇼 하길래. 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어제 네. 참고로 매불쇼가 동접자 순위 1위를 기록했어요. 전체 1등이었어요. 전체 1등. 지상파까지 다 합쳐서. 아니 근데 그 누군가는 이러더라고. 조불쇼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야. 아, 네. 저는 이거는 한번 얘기하고 싶었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조국 대표를 좋아해서 내가 조국 대표를 싫어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였는데 이제 화 난 것도 잘못됐다라고. 내가 명절에 나를 많이 반성했어요. 그 황정민 아나운서가 딱 적재적소 아주 정말 내가 딱 들어야 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가 옳은 것과 친절한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딱 그러더라고요. 친절함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나는 조불쇼가 아닌데 조불쇼 하니까 화가 났던 거야. 맞아. 그래서 화를 냈었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더라고. 친절해야지. 아니 저 뜬금없이 혼란스러운데? 아니 뜬금없이 저도 조봉쇼가 돼 있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래? 라고 보니까 조불쇼가 있더라고요. 조봉쇼. 그렇지. 여기가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이 파생 상품이 많거든. 다 흔들면 밑에가.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저는 뭐 최소한 여러분 그거는 아시잖아요. 저를 뭐 조불쇼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거나 여러분을 뭐 속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무지해서 어느 순간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맨날 하잖아. 그렇죠. 예. 여기까지. 친절함으로. 친절하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리박스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향한 블랙리스트성 게시물과 댓글 공작 의혹이 확산되면서 내부 갈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과거 댓글 활동과 역사 교육 관련 논란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들과의 연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과 활동 이력이 다시 소환되며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특정 인물의 과거 행보를 넘어 현재 정치 지형 속에서 조직적 여론 개입이나 위장 지지 활동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특정 입장을 대통령 의중으로 포장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토론을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낙인 찍기와 배제 언어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과 과도한 공격은 결국 상대 진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정치권 내부 갈등이 확산될지 아니면 공론의 장에서 정리될지는 앞으로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과 좋아요로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세요.